이쪽 그림은 대기업 CEO들. 아마 여기가 제가 한화의 회장님 같습니다. 여긴 이재용 회장님, 여기는 그 젠스랑하고 그 셋이 모였을 때 가장 젊다고 하는 우리 정의전 회장, 또 롯데 신동물 회장, 이런 대기업 회장들이시고, 저쪽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우리 노동부 장관 사진입니다. 경제를 저렇게 우리가 풀어왔죠. 그 한미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미국의 강경파 중에 하나였다는 분이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상무장관 러트닉 장관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너네 한국은 어쩜 이렇게 기업과 정부가 몽땅 한편이 돼가지고 달려드냐.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간 경제를 이끌어오고 또는 경제정책을 써온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는 바로 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난 걸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이 혹은 1대1로 혹은 1대4로 대기업 회장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이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혹은 언론이 아유 저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저 대기업 CEO들하고 만나서 뭔가 골방에서 뭐 좀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아무도 그런 의문 자체를 제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저 문제를 놓고 대통령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꿀릴 게 없으니까, 떳떳하니까, 당당하니까, 검은 도움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미국 유학을 할 때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는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수업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요새 제가 느낍니다.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의 하나가 바로 그것이로구나. 기업과 정부가 떳떳하고 당당하고 투명하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정부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업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관계가 그 나라의 자본주의, 그 나라의 시장경제,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선진화되는가의 척도이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러한 큰 자락을 깔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책에 있어서 때로는 생각이 다르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부와 노동, 정부와 기업이 언제든지 당당하고 투명하게 만나서 하나하나를 풀어가고 그것을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그러한 기초를 닦았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에 있을 때 대선을 준비하면서 ABCD 그때 제가 만들었던 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하나하나 실제로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D, 디펜스, 방사, E, 에너지 이것들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원칙.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더 약한 곳일수록 그간 발전이 덜 된 곳일수록 이 발전의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그런 균형 발전과 지역을 살리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해 가고 있다. 바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예산에도 담기고 바로 이곳 전남의 도청에 바로 이곳에 현수막에 담겨있는 내용들로 하나하나 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미래를 향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펼쳐가는 중심에 우리는 앞으로 문화국가, 원래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국가를 이루어가려는 하는 내용들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을 하기 전 12월 말 1월 초쯤이었나요?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하고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국가 비전이 뭐가 돼야 되는가? 저는 그때 말씀드리길 100번 김구 선생이 꿈꿨던, 지금 세계가 한류 시대니까 진짜 문화국가를 궁극적인 비전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지금은 성장과 민주주의가 워낙 훼손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성장과 민주주의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 성장 국가이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문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 문화적 기초를 중시하면서 그걸 깔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화 국가로 오는 이 과정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던 그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이 민주 진영과 민주 정치 세력이 실현해왔던 그런 정책들의 기초가 있는 것이죠. 개대헌도 있고. 이 마지막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국중박 아닙니까? 국중박. 이번에 사실은 에이펙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 과정에서 우리 유홍준 관장님께 국중박에 저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의미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걸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나라 국중박이 전 세계 박물관 가운데 넘버 4 안에 듭니다. 뉴욕, 런던의 대형 박물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등등 있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거기에 있는 내용물들의 상당 부분이 자기 게 아니라 다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 아닙니까? 거기서 가져온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린 그런 게 없잖아요. 두 번째, 전 세계에 100여 개가 넘는 박물관의 관장들이 쭉 한국에 오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그건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어르신들이 주로 간다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힘, 이러한 문화국가의 꿈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그 기반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번에 에이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에이펙을 해서 경주는 사실 우뚝 섰습니다. 경주가요, 어느 정도냐면은 KTX 경주가 하는 편을 아마 증편을 한다면 증편한 숫자만큼 꽉꽉 차서 내릴 정도로 많이 갑니다, 이제는. 저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에이펙을 하면서 경주를 10번을 갔는데 이쪽에 경주에 재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시작할 때 끝난 뒤에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숫자가 확실하게 늘지 않는다면 에이펙은 실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는 거죠. 근데 에이펙이 끝난 뒤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우리 포스트 에이펙으로 가야 된다. 포스트 에이펙의 핵심은 뭐냐? 문화와 관광인데 사람들이 서울에 오죠. 그러면 서울 또 어딜까요? 부산? 제주? 그 정도 거리도 많이 가는 데 아니겠습니까? 거기 말고 지방으로 어디를 가느냐. 그 두 번째, 세 번째, 제2의 경주, 제3의 경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경주까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 요새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제가 총리로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이기도 한데 에이펙 저번에 한번 했고 이제 곧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 갖는 것은 호남에서는 어디지? 충청에서는 어디지? 일단 경주 이상으로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왔던 한류의 팬들이 찾는 곳을 만들어내야 한다. 반드시. 그 제2의 거점들을 한 군데씩을 적어도 만들어내야 그 다음에 다른 지방으로 확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아주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전남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명...